그동안 참 오랜 기간의 수건이었던 한일 관계 네. 개선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속보에 따르면은 이제 또 일본에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이제 연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그 강제징용 그 방안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어떤 결정 그리고 국제법 피해를 보신 분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주어진 현재 환경에서는 나름대로 차선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대통령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그럼요. 문재인 정부는 이미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안조차도 거듭찼죠. 그러나 그 거듭찬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일 관계가 역사상 가장 악화가 되었고, 예. 그 실질적으로 또 그 피해 그 위안부 그 할머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보상을 또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사이 할머니들은 한두 분씩 다 돌아가시고 있죠. 예.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이번 해결책은 위안부 할머니 건과는 일단 분명히 다르다. 예. 위안부 할머니 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네, 이런 맞습니다. 반인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일본이 별도로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한일 강제징용은 위안부와는 달리 네. 강제징용에 있던 그런 사안이다. 예.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제법적으로는 사실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맺은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사실은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리고 일본도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인 것이죠. 예. 개별적 기업, 미쓰비시라든지 개별 기업이 또 피해 보상을 또 하는 것도, 만약에 이게 이제 선례가 되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많은 어떤 국가들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본으로서도 개별적 보상은 결코 좀 쉽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이제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으니 뭐 반쪽짜리 해법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직접적 그 배상은 개별 기업이 이제 못하지만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정부의 안은 네. 기금 조성을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해서 예. 배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명시적으로 밝히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정경영에 해당되는 게이달렌 중심으로 아마 저는 일본 기업들도 참여하리라고 합니다. 이런 개별 보상이 아닌 어떤 기금을 통한 간접 보상의 방식으로는 그럼 그 참여하리라고 합니다. 기금에서는 또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예,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런 식을 통해서 네. 회복을 해야만 지금 그 한미 일이 지금 공동의 이런 어떤 경제 안보 네.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위협,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가지고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그리고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반발해서 네. 그 부품 소재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일 관계를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했고, 이런 어떤 결단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 현재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외국에서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곧 일본과 네. 미국, 이게 국빈 자격으로 지금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빈 자격 방문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미국에 많이 갔지만 국빈 자격으로 방문, 이번이 이제 7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빈 자격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미국 국빈 자격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IRA 법도 지금 이미 발효를 시켰지만 또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반도체 지원법이지 반도체에 대한 중국 통제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업이 회사 그 공장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있고 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법이 많이 이렇게 그대로 이 초안대로 시행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4월 26일부터 미국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때 최대한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국익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을 최대한 요구를 함으로써 우리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네. 이런 시기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최대한 그런 미국의 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좀뭐 우리나라를 좀 제외시켜 달라 기업을 이런 식으로도 또 어필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원법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법이 크게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은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그 공장 시설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면은 네. 그걸 허용해 줘야 된다. 또한 중국 내에 10년 동안 투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라든지 대만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근데 이 세부적인 요건이 아직까지 좀 내용이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내에 투자를 못하게 하지 말라는 이 조항이 과연 중국의 신규 공장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떤 공장까지 포함되는 건지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은 삼성이 지금 중국 시안에 지금 공장이 있고 SK 하이닉스는 우시에 공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장이에요. 이 공장들의 이제 업그레이드를 주기적으로 못하면 고철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항에 대해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에 그리고 마침 미국 정부의 초청 공식 국빈 방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만 빼달라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런 조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런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특정 어떤 대상, 특정 국가만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법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중이니까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빈 방문, 국빈 이제 요청을 미국에서 먼저 요청을 그럼요. 한 것이고,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이제 바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외교 참사다, 뭐 입만 열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교 참사가 아니고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엄청나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중국에 가서 혼밥하고 이런 것이 이제 외교 참사지. 정말 그 7번째로 미국에 국빈 방문한 그런 어떤 정도로 미국에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도 지금 완전히 냉랭돼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또 일본에서 공초청해서 지금 또 일본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는가를 지금 나타내는 중요한 지금 사건인 겁니다.